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주류 담배까지 팔 수 있는 무인 판매점이 최근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타이레놀이나 소화제 같은 안전상비약은 자판기 판매 시도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성 공유경제 플랫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도시 공유 플랫폼을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도시공유 플랫폼은 2018년도 법인 창업 때부터 소상공인과 함께 좋은 일을 하며 돈 벌자고 만든 회사였고요. 예. 창업 때부터 소상공인 점포 내 유유 공간에 저희가 만든 그 무인 판매대죠. 무인 판매 처음에는 단순한 양심 결제 제품을 들고 그 양심껏 결제하는 매대부터 출발했지만 중간에 소상공인분들이 또 많이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기술로 녹여서 현재는 완전 무인할 수 있는 무인 판매기와 이제 무인 매장까지 오픈할 수 있는 첨단 핵심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네. 저희 회사는 어쨌든 소상공인과 저희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소셜 벤처 기업입니다. 네. 언제 창업을 하신 거죠? 2018년 1월에 했습니다. 네, 2018년부터 이제 5년 됐습니다. 예, 5년 정도가 됐군요. 네, 네. 그 지금 인공지능 무인 판매기 이름이 아이스고라고 맞습니다. 하던데요. 네. 이 인공지능 무인 판매기 아이스고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스고는 AI 스마트 스토어의 약자고요. 스마트 스토어 가자라는 고라는 단어를 붙인 거고 그 결제 수단을 그 저희 무인 판매대에다가 이제 인식을 시키면 예. 문이 열립니다. 네. 문이 열리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막 100개든 쫙 꺼내고 문만 닫으면 네. 그냥 꺼낸 만큼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방식이고 인식하는 거는 인공지능 카메라가 위에서 이제 선반에서 제품을 내려다보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선반 자체는 무게로 해서 사과가 똑같잖아요. 예. 그 사과의 무게를 재서 가격을 책정하듯이 카메라와 무게를 같이 하는 그런 인공지능 무인 판매 시스템입니다. 네, 사실 말씀만 들어서는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연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네, 틀어주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여기가 바로 아이스고가 있는 네, 무인 판매기군요. 저렇게 제품을 꺼내고요. 장사의 경쟁력입니다. 아이스고 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그 정부로부터 그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받은 업체고요. 예. 근데 얼굴 인식과 그 패스 또는 카카오를 통해서 처음에 한 번만 성인 인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얼굴 인식과 핸드폰 번호만 누르면 성인 인증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 아무래도 청소년들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완벽한 성인 인증 기술이 핵심이라고 해서 저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네. 예. 그럼 사전에 이제 저기 무인 플랫폼을 가기 위해서 어디에 좀 등록을 해야 되나요? 저희 무인 판매에 대해서 등록이 가능하고요. 저기서 바로 등록하고 한 번만 결제까지. 등록하면 제주도 어디든 저희 무인 판매대가 있는 곳에서는 얼굴만 인식하면 네. 성인임을 인지합니다. 너무나 편리한데요. 그 성인 인증을 하는데 오류 같은 오차는 혹시 얼마나 될까요? 그동안에 저희가 20년 6월 25일 날 규제 특례를 받고요. 예. 지금 이제 2년 규제 특례 기간 지나서 또 2년 연장하는 산업부로부터 또 연장 계약을 했거든요. 예. 그동안에 뭐 5천 명, 6천 명 이상 있었지만 한 번도 청소년을 못 가리는 그런 오류 사태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류가 없었다. 네네. 네. 정확도 인식률 아주 정확합니다. 예, 100% 일치하다라는 네네. 말씀인 건데 현재 지금 AI 무인 판매기를 제공하는 업체가 지금 대표님이 계신 도시공유 플랫폼의 아이스고가 유일한 건가요, 혹시? 성인 인증을 통해서 주류 이제 인공지능 카메라로 인식하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저희하고 비슷한 기술의 회사는 두세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아마존고가 있는데요. 아마존고는 처음 출시할 때부터 매장 형태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차피 소상공인 유유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공간 공유 경제 모델이었죠. 소상공인들의 부가 수익을 계속 만들어주고 계속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네. 이런 뭐 기술적인 부분은 좀 실용적인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이나 투자 대비 효과는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존고 엄청 비싸거든요. 네. 창업비 2, 30억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상생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이제 기업 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소상공인의 이제 부분을 빼앗아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건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공유하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고객들의 반응도 어떤지 참 궁금해요. 그 요즘 슈퍼 편의점도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코로나 때 물론 또 힘들었지만 최근에는 임대료 뭐 인건비도 당연히 어렵지만 그렇죠. 더더군다나 힘든 건 사람을 채용을 못 한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야간에 사람 채용하려면 또 1.5배인가 2배를 또 줘야 돼서 야간에 영업을 할 수가 없으면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저녁이면 일찍 문 닫는 매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유통 대기업 수준으로도 한 30% 정도 문을 닫고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슈퍼 편의점들은 거의 90%가 야간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저희 무인 판매대를 무인화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속적으로 야간에도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고 비전입니다. 예. 최근에 최저임금위원회도 열렸잖아요. 지금 노동계에서 12,000원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구해도 또 인건비까지 이중고에 참 시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최근에 그 안전상비약 자판기 도입이 보류가 됐어요. 결국엔 또 이게 약사회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다고 들었는데요. 약사회는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 같고요. 이 안전상비약이라는 건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 약사법 개정에 의해서 그 약국들이 처방전이 끝나면 일찍 문을 닫으니까 약을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약은 뭐 소화제, 뭐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라든지 파스 뭐 이런 종류입니다. 그런 것들을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게 해줬는데 문제는 지금 편의점들도 영업하기가 힘드니까 일찍 문을 닫아요. 그렇죠. 아마 코로나 때 국민 여러분들 한 번씩은 경험했을 겁니다. 타이레놀 살 데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었을 거고요. 최근에 토요일, 일요일 약국도 하지도 않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이 기계는 어차피 기술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증 특례를 통해서 정부에 신청을 했던 거고 테스트라도 한번 해보자 네. 라고 저희가 규제 특례를 집어넣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약사회는 테스트도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고 이때 어차피 규제 특례라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는 어떤 규제 기술은 있고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 기술을 정부가 좀 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줘서 완화시켜서 실증을 통해서 그 실증은 국민들이 정말 편하냐 안 편하냐 예. 해보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냥 덮는 거고요. 만약에 국민 편익이 엄청 좋아졌다 하면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 하기 전에 실증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 약사회는 지금 막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조차도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막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들이 주장한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오남용 얘기가 있었는데 오남용 얘기. 사실 네. 오남용은 지금 약국이나 편의점 10군데 돌면 타이레놀 10개, 20개, 100개 살 수 있거든요. 네. 현재 지금이 더 심각한데 저희 기계 기술은 그 얼굴 인식을 통해서 그 패스와 카카오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면 하루 1일 1개만 구매할 수 있게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남용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복약 지도 얘기 이슈가 나왔습니다. 예. 혹시 그 앵커님 약국 그 편의점에서 약국에서 파스 같은 거 사실 때 타이레놀 사실 때 복약 지도 받으셨어요? 파스 같은 경우는 예, 거의 특별한 복약 지도는 없죠. 없죠. 예. 근데 저희는 어쨌든 그걸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기술 넣어서 녹여가지고 네. 키오스크에서 보이스봇 기능을 넣어가지고 3번 타이레놀 누르면 타이레놀의 부작용이라든지 뭐 과다 복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 네. 그다음 복약 방법에 대한 이런 지도까지 다 한다고 해결을 했습니다. AI가 이제 오디오로 다 일일이 설명을 네, 보이스봇을 해주는군요.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예. 오히려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다 해결했는데 예. 약사회는 지금 뭐 정치인들까지 보건이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서 열리지 못하게 심의위원회 자체를 못 열리게 막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년 됐습니다. 3년째 아이디어 다 개발해놓고 지금 하여튼 계속 썩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술이. 앞서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저희 앞에 CG로 정리해서 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약사회 측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자판기 도입 논란에 관한 내용인데
말씀하신 대로 오남용 부작용에 대해서 1인 1일 1개 구매 제한 기술을 적용을 해서 오남용을 지금 현재 원천 차단했는데 이 맞습니다. 부분이 네,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약 지도와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키오스크에서 보이스봇이 자동 음성으로 복약 지도를 그대로 다 네, 구현합니다. 판매자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심의위원회 자체를 못 열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사회 주장을 또 보면 AI 안면 인식률이 100%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사실 대표님께서 네, 이제 설명을 100%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혹시 20년도에 도쿄 올림픽 양궁 경기 기억나시나요? 도쿄 올림픽의 양궁 경기요? 양궁 이렇게 쫙 쏠 때 네, 심장 우리나라 박동.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 심박수 네, 네, 나오는 거 기억납니다. 외국 선수들보다는 심박수가 굉장히 적게 뛰었잖아요. 네, 그게 기억나죠. 저희 기술입니다. 아, 네, 그게 이게 맥박기로 측정한 게 아니라 예, 좀 어려운 용어긴 한 라이브니스 디텍션이라는 기술인데요. 사람의 얼굴을 라벨링한 이 부분에서 미세한 혈류 변화가 있어요. 예,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 일반 카메라로 저희는 인식을 해서 그 혈류 변화를 가지고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술인데요. 예. 저희는 이 기술을 왜 적용했느냐 하면은 누군가가 사진을 가져오거나 가면을 쓰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페이크를 막기 위해서 저희는 이 기술까지 적용을 했고 20년 6월 25일부터 저희가 이제 시범 실정 사업부터 해서 상용화까지 지금 전국에 100군데 넘게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네. 단 한 번의 오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완벽하다고 이건 정말 세계 최고라고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아, 또 이제 올림픽에 직접 도입된 기술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이제 검증이 되고 믿음이 갑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렇다면 대표님 혹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외국에서는 이게 도입이 되고 있을까요? 예,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편의점 슈퍼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다 팔고 있고요. 예. 심지어는 일본에도 지하철역에도 자판기가 다 설치가 돼 있고 처방전 없이 사실 소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미국은 한 3만여 개 된다고 하고요. 일본은 2천여 개인데 우리나라는 단 13종입니다. 예를 들면 뭐 청심환 겔포스, 예를 들어 사리돈, 개보린 같은 것들도 정말 약간 아파서 그런 건데 우리 많이 검증이 된 안전 성분이 있는 약이잖아요. 예. 꼭 약국에 정말 가서 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관계자분들한테. 예. 아무래도 이 기득권이 너무 세기 때문에 기득권의 어떤 자기 보호 때문에 너무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국민의 편익은 지금 약간 뒷전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뭐 이제 필요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이 앞서서 이제 아이스고가 그 성인 인증 기술을 정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규제 특례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는 술, 담배는 맞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그런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야금 판매를 못 한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술, 담배 협회보다는 예. 약사회가 엄청 센 것 예.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엄청난 파워를 예. 발휘해가지고 정치인들도 함부로 이렇게 못하는 것 같은. 실제로 저희는 기술을 만드는 스타트업 기업이지 약을 파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약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국민들에게 편하게 보급해 주는 것만 연구하는 사람이지 약을 유통하는 회사는 아닌데 이번에 실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서 정말 이 약사의 벽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를 이 사회의 기득권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라는 거를 저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규제 특례를 받아서 정부의 지원도 혹시 이제 받으신 건가요? 기술 도입을 할 때? 받았습니다. 예. 예. 규제 특례를 받으면 정부가 또 개발비를 좀 지원을 또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실정 사업에 저희가 또 지원금 보태서 또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뭐 이래저래 이제 대표님께서 참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더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예, 약사회가 이게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특정 이익 집단의 반대 때문에 저희는 3년 이상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도 실증 테스트조차도 할 수 없는 현재 회사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R&D 개발에 투자가 됐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말 그대로 국민의 편익과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사업입니다. 제도입니다. 이 실정 사업을 통해서 이 제도를 통과시킬지 말지가 그 다음에 결정되는 건데
이 약사의 반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 뭐 관계부처인 국무총리실이나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약사회, 저희 회사까지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인식이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특정하게 어떤 집단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지금 진도가 못 나가는, 네. 묶여 있는 상황인데, 좀 국민의 편익의 입장에서 관계부처분들이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좀 제도를 또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약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반대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반대를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의 편익과 안전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예. 관계부처분들이 많이 좀 협조하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간절한 알겠습니다. 소망입니다. 네. 자, 공유경제 플랫폼의 이제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유통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금과 어떻게 보면 빅테크와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은 일괄적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소상공인들은 다 각계전투기 때문에 소상공인 하나하나는 굉장히 힘이 없고 굉장히 영세하신 우리 국민들입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데이터와 어떤 정보력을 제공하고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망하지 않고 어떤 수익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는 플랫폼이 되어서 그 중심에서 어떤 상품이 잘 나가고 저희는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에 팔면 좋고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잘 나가더라라는 정보들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정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착한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BM 모델 1호 상장 모델을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예. 다행한 것은 저희하고 비슷한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업체가 최근에 500억 밸류로 이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금 투자 유치 저희도 하고 있지만 투자 유치 현재는 저희는 투자 유치만 되면 양산을 할 겁니다. 양산을 예. 한다는 말은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사실 어렵게 뭐 소액 투자라든지 정부 과제를 통해서 유지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대량 생산을 못하다 보니 가격이 좀 비싼데요. 네. 그 부분을 이제는 투자를 받으면 양산을 하는데 비싸다는 게 비싼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3배 정도 저렴합니다. 네. 이건 공식적인 가격입니다. 특별한 또 기술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저희는 정말 실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예. 그 현재 지금 전국에 그 몇 개나 나가 있어요, 아이스고가? 지금 100군데 정도 나가 있고요. 예. 저희가 원래 한 300군데 정도 나가고 매출 한 30억 정도 만들고 네. 좀 1호 투자가 유치되면 저희는 내년에는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 목표는 어떻게 좀 세우고 계세요? 그 아마존의 고장이 시애틀이잖아요. 예. 저희가 사실 2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실리콘밸리에 이제 법인을 만들었고요. 현재는 이제 저희가 뭐 코로나도 있었고 자금 투자 유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진출을 못했는데 법인과 상표 출원만 돼 있습니다. 아이스고가 미국에도 상표 출원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가 특허 기술 같은 건 혹시 미국에선 특허도 지금 진행이 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투자가 들어오면 한국형 무인 매장을 그 시애틀에 만들고 아마존고 최근에 28개 중에 8개 접었거든요. 네. 그 접은 이유가 그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막대한 기술은 뭐 신비한 기술은 딱 한 번인 것 같아요. 처음에 한번 체험할 때 기술은 신비하지만 고객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고객은 가격이 싸든가 제품이 많든가 특별한 제품이 있든가 이런 차별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존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놓친 것 같고요. 예. 저희는 그거를 좀 교훈 삼아 가지고 벤치마킹 한 거죠. 저희는 한국형 무인 매장으로 실속 있는 매장으로 미국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내년에 BM 모델 1호 상장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진출까지 목표로 하고 계신 공유 경제 플랫폼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공유 경제 플랫폼의 박진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